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MBC와 강원연구원에서 준비한 힘내라 강원경제,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저는 강원연구원 관광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오늘 좌담의 사회를 맡은 유승각입니다. 최근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 관광 1번지로서의 강원도 관광 위상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접근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서울 강릉 KTX, 동서고속과 철도 등이 차례대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광역교통망 확충은 지역마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광역교통망과 지역 관광을 시작으로 한국 관광 1번지로서의 강원도 관광 위상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좌담에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관광공사 박병직 지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지사장 박병직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권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겨우 2달이 지났는데 벌써 그 여파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착점인 그 양양 지역에서는 숙박업소마다 방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예약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44번 국도는 통행량이 급격히 줄어서 주변 상권이 침몰 직전이라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승구 교수님 어떠십니까? 교수님께서도 체감하십니까? 예, 저도 그 현실적으로 많은 체감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44번 국도를 통해서 그 동해안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나 출장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44번 국도하고 미시령 이용 차량이 과거에 비해서 한 60% 정도 급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그 44번 지역 주변에 그 휴게소도 많이 좀 감소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이용객들도 상당히 한적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제가 이쪽 지역을 이용할 때 그 용대리 부분에 그 황태 관련된 맛집을 이용하는데 그 맛집도 분위기가 상당히 썰렁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상권이 결국은 쇠락하고 어떤 식으로 보면 지역 경제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동서고속도로가 결국은 그 지역의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다분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 교통망이 뚫리면은 사람들이 이 기회에 이곳 여행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접근성이 좋아진 지역을 서로 주목하는 경향이 생기는데요. 이번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가장 주목받게 된 지역이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그 삼척과 강릉 지역으로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홍천과 양양 고속통해서 휴가를 갔는데 아주 시원하게 뻥 뚫린 고속도로를 통해서 편하게 휴가를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관광에 있어서 접근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렇게 그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그 강릉, 양양, 속초 지역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에는 관광 경쟁력도 있고 다양한 관광 자원, 또 산, 호수, 바다, 계곡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고급 숙박시설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 인프라가 계속 구축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쪽 지역에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이쪽 지역이 상당히 관광 매력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목받을 곳은 아무래도 양양일 텐데 최근에 어떤 그 해수욕장이라든가 여름 시즌 프로그램으로서의 해수욕이 가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강원도만의 새로운 문화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서핑 문화 같은 것들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수욕장 그러면 가서 해수욕하고 음식 주변에 있는 음식 먹고 이러고 돌아오던 문화에서 뭔가 자기 발전들을 위한 또는 자기 욕구 해소들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주목해 볼 만한 상황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양양의 서핑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양양을 기점으로 좌우측으로 동해안을 따라서 확장되고 있는 모습들을 아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새로운 교통망 개통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관광지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렇지만 이와는 달리 걱정이 많아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새 도로가 뚫리면 바로 걱정이 되는 곳이 그 구도로를 의지해서 여태까지 그 상권을 지켜온 분들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44번 국도와 31번 국도가 지나는 홍천군과 인제군에서는 급격한 통행량 감소를 체감하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직 지사장님, 기존의 44번 국도 그리고 31번 국도 인근 지역에서 주목받던 관광지라든지 관광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존에 이제 그 동해안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홍천과 인제를 연결하는 31번과 44번 국도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 개통 후에는 교통량 감소로 주변 관광지와 상권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이들 국도 주변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내린천 래프팅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레포츠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그 자작나무 숲길 상당히 아주 그 힐링 코스로서 굉장히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담사 사찰 탐방과 템플 스테이 등이 있고 그리고 겨울 축제 상품으로 인제 빙어 축제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은 그 관광객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고 가면서 그 황태 요리, 이 맛집 이런 것들을 이제 탐방을 많이 했고요. 황태 축제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제는 DMZ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오고 가는 길에 코스에 이제 DMZ 접경 지역의 안보 관광 상품들 이런 것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승구 교수님, 그 홍천과 인제 지역의 관광지들이 타격을 입을 정도로 어떤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고속도로와 그 어떤 시가지와의 어떤 그런 거리감, 이런 접근성 이런 것들이 그다지 좋지 않은가요? 예, 동서고속도로의 개통을 통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봐야 될 곳이 사실은 그 인근에 있는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제라든지 아니면 상남면 관련된 그런 지역이고요. 특히 그 고속도로 같은 경우 인근 IC가 주도적으로 좀 개발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 좀 개발이 저조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제군의 관광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그 인제읍까지 한 40km, 50분 정도의 그 사실은 이동 거리가 필요하고 또 동홍천에서 그 홍천의 그 관광지역이 밀집한 홍천읍까지도 한 15분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만은 물리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그 심리적인 그런 그 이 부담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이 IC 인근과 또 이런 주요 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연결도로가 상당히 좀 부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8년 전 춘천 서울 고속도로가 개통되어질 때 그 인근 IC 부분이 상당히 개발이 될 것이다. 또 춘천에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컸었고요. 또 이 42년 전 영동 고속도로가 그 건설될 때도 그 인근에 있는 평창이라든지 진부가 상대적으로 그 효과를 많이 혜택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됐는데 그 지나온 후를 좀 비교해 보면은 실질적인 개발 효과는 별로 없었다. 그리고 어떤 시로 보면은 역차별을 받았다 하는 과거의 사례를 잘 좀 분석해 보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지금 효과가 이게 그 단순하게 그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 우리 지역에 나들목이 생긴다. 결국 이제 나들목의 위치와 인접도로의 어떤 영향력이 막강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관광 콘텐츠의 어떤 지적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권수석 대표님, 그 강원 저희가 이제 북부 내륙 지역의 관광 콘텐츠가 결국은 동해안의 관광 콘텐츠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런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어떤 관광객들이 바로 영동으로 몰리면서 흡수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이제 최근의 관광 소비 패턴들을 들여다보면 그 단순하게 그 컨텐츠와 컨텐츠에 대한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시즌의 바다라고 하는 건 매력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반면에 계절 요인들을 좀 달리해 보면 또 다른 경쟁력이 중부 내륙 쪽에도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관광 컨텐츠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타겟팅이 이제는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다를 좋아하느냐, 산과 계곡을 좋아하느냐는 개인의 취향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취향은 일종의 시장을 형성하게 될 텐데 그 시장은 저는 고루 분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타겟에게 어떤 목적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잠재력 면에서 보자면 뭐 바다나 산, 계곡 뭐 하나 이렇게 빠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름이라고 한 특수한 시즌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우리가 경유형 중심의 어떤 관광 콘텐츠들을 제공하려고 했던 부분들에서 앞으로 이것이 목적지화되는 것들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하고 지역적 요소들을 잘 반영한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가공해 내느냐의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 경쟁, 뭐 바다, 내륙, 산 뭐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예상되는 어떤 강원 관광 형태의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숙박 관광 중심에서 당일 또는 무박 여행으로의 증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강원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물리적 거리라든지 심리적 거리로 인해서 강원도는 먼 곳이다, 숙박 여행을 해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이미지가 많이 희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큰맘 먹고 1년에 한 번씩 가는 그런 강원도가 아니고 언제든지 자주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근교 여행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요. 박병직 지사장님께서는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강원도가 이런 관광 형태의 변화를 지금 효율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동서 고속도로 개통에 한 접근선 개선으로 내국인의 국내 여행 횟수와 또 방문 일수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로 방문하는 내국인의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와 같이 관광 횟수, 그다음에 평균 여행 일수가 이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강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제 강원도는 이러한 접근성과 인프라 개선에 따라서 관광객의 니즈에 맞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상품을 발굴해서 관광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원 지역의 관광 활성화로 연결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사장님께서 그 강원도 그 횟수라든지 여행 일수가 증가하면서 강원도 방문객이 이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권수석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당일치기 여행 아니면은 그 영동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여정을 쭉 즐기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경유 여행지로서 강원 내륙 지역을 찾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당일 또는 무박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는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그 당일 여행을 가는데 인접지 여행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당일 여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해당 목적지에서 명확한 자기 니즈를 갖고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주변 관광까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지점이 교통이 발달될수록 지역 주변 관광들이 침체되는 현상이 아마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영동까지 가는 그 길 주변에 있는 경유형 목적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연계 지점들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의 방식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뭐 31번이라든가 44번 국도변 중심의 여행 목적지들이 형성되거나 상권들이 형성됐던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중부 내륙 쪽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곳을 목적지화하는 전략들이 장기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가령 뭐 태백이나 이런 고원지대 같은 경우에 고원에서 숙박을 하면서 하루 정도 해안으로 동해안으로 넘어가서 해수욕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뭐 이런 어떤 전략들이 주요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제나 홍천 이런 지역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볼 지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타겟에 대해서 조금 분리해 보는 부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강원권역의 그 테마여행 10선이라고 하는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그 관광 프로젝트 PM을 제가 맡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 갖고 이 강원 지역의 그 관광객, 여행객들의 빅데이터 분석 내용들을 봐도 강원도를 찾아오고 있는 지금 현재 대다수의 관광객들의 연령대는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자연이나 휴식 중심의 관광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내륙, 산촌과 관련된 인문적 혹은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컨텐츠들은 잠재력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1차적인 목적지고 오히려 영동 지역을 경유지형으로 삼는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모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국도변 주변의 경유형 목적지는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져 있고요. 그 한계도 이미 드러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조금 혁신적인 조치나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어떤 저희가 지역을 알리는데 조금 획기적으로 빨리 단시간에 알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이제 지역 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역 축제 역시 이제 당연히 차별화 방안이 좀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권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축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임팩트 있게 지역을 알려내고 집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축제의 개최 건수나 또는 뭐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 축제의 선정 순위로 보더라도 가장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가장 잘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이제 지자체 중심의 축제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그 뭐 광역은 아니지만 기초 단위 하나 단위를 홍보하고 세일즈하는 용도로 주로 쓰였다면 지금의 여행객들은 아마 디테일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축제가 있다라고 하니 그 지역에 찾아가서 어떤 바라보는 대상으로서의 축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축제의 심지어는 주체화되는 과정들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기존의 축제들 플러스 강원도의 축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바로 마을 축제 같은 부분들입니다. 소규모라서 어떤 뭐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거나 전국적인 브랜딩이 되지는 않겠지만 막상 지역을 찾아왔을 때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관광 매력물 혹은 컨텐츠가 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축제들을 좀 전략적으로 지역에서 좀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관광 측면에 있어서의 효과,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강원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다양한 특산물, 인물, 자연, 여러 가지 인문 요소들, 그러니까 축제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궁무진한, 그래서 오히려 마을 축제라고 하는 혹은 시즌 프로그램 하나를 좀 만들어서 광역이나 혹은 각 지자체 단위에서는 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내고 실제 들어왔을 때 마을 단위에서 작은 축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들, 이런 것들을 좀 시즌 프로그램 같이 개발을 해갖고 좀 제시를 한다면 또 다른 어떤 강원도의 축제 매력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승구 교수님께서는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강원 북부 내륙 지역을 찾는 관광객 연령층이 혹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사실은 시장을 중장년층하고 또 이 청년층의 두 시장으로 좀 구분을 해봐야 될 텐데요. 결국은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을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청년층 일반적으로 그 경제적 소득의 제한으로 관광 구매력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충분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 당일이나 그 무박 관련된 그 저가 관광 소비 상품들이 상당히 좀 준비해야 될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어드벤처 체험이라든지 또 이런 관련된 체험 관광, 래프팅이나 카누잉 같은 그 호수 계곡형도 있고요. 또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아니면 트레킹, 캠핑 같은 산악형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 홍천이나 인제 지역을 하나의 관광 시장으로 묶을 수 있는 그 광역형 그 시티 투어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관광공사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연계한 그 이 FIT 그 개별 관광객들의 수요 관련된 그 수용력 조사가 있었는데 결국 강원도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 시티 투어 버스를 한 곳에서만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홍천 지역을 온 그 일반 젊은층 수요자들이 인제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적합한 또 교통수단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내륙권을 큰 틀로 묶는 광역형 시티 투어 그 버스에 대한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좀 확대되었을 때 그 수요를 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이 무박 여행객들을 위해서 그 야간 관광이 활성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야간 공연, 이벤트도 사실은 버스킹부터 시작해서 활성화되어져야 되고요. 또 야간에 그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그 레저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24시간 그 시설들. 그다음에 그 단순한 관광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도 어떤 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동대문에는 밤 10시에 그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아니면 전국의 관광 명소로 출발하는 야간 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밤 10시에 우리 그 이쪽 지역으로 오는 그 버스를 타거나 밤 12시에 버스를 타서 결국은 12시나 새벽 1, 2시에 이쪽 지역에 도착해서 야시장이든지 야간 그 관광레저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충분히 체험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이 지역을 좀 벗어나는
이런 좀 다각적이고 24시간을 풀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 전략들이 좀 요구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개통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 관광 문제점을 검토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주제를 바꿔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사는 지역을 위해서 다양한 산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산업은 배후도시의 인구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런 인구가 적기 때문에 유동 인구를 끌어들여서 다양한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저변에 이제 관광 산업이 중심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의 위치를 지켜온 어떤 여태까지의 강원도 관광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 관광 인프라는 꼴찌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철도도 마찬가지고 또 공항 항만 콘도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가장 최하위인 그런 상황에서 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됐다고 해서 어떤 강원도 관광을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다른 지역에 대한 교통 접근성은 제한돼 있고 동서고속도로만 오픈되었다 그러면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지역에 있는 교통망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그 이후에 늦게 동서고속도로가 건설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 효과는 상당히 한계적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면 강원도가 관광 1번지라고 얘기는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관광의 핵심은 전 도심 관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연 관광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수요 창출을 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 중심의 그런 관광 자원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강원도 관광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2000년도에 개통이 되고 그래서 서해안 시대로서 이제 서해안 지역으로 관광객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또 각광을 받았었고요. 근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이러한 메가 이벤트로 인해서 강원도의 접근성과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관광의 1번지, 한국 관광 1번지 명성을 다시 찾아오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나 이제 기존의 강원도의 관광을 분석해 보면 강원도는 다양한 관광 자원과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광 상품화하고 홍보 마케팅하는 측면에서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우수한 관광 자원을 상품화하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국내 관광객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알려서 강원도를 찾게 하는 이러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의 접점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5대 접점을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제 교통, 숙박, 음식, 관광 안내 또 하나 빠진 게 있나요? 하여튼 5가지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객 접점이라고 합니다. 고객 접점을 이제 면밀하게 관찰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모멘트 오브 트루스, 진실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과 또 종업원이 만나는 시점, 식당도 그렇고 또 관광 현장도 그렇고 관광지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의 서비스, 친절, 청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친절 서비스, 마인드 교육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강원도가 부족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 수용태세 개선과 인프라 부분들, 서비스 교육 이런 부분을 더욱더 보강하고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는 사실은 서울이었죠.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국내적으로 찾아가는 곳은 아마 서울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서울과 달리 강원도가 가졌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마 수려한 자연 관광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그 기능을 다했으니까 용도 폐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강원도에겐 주요한 관광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은 이 중요한 자원에 무엇을 더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 말씀 주신 대로 광역교통망 부분들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지역 내의 어떤 일반 교통망들이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렌터카 시장이나 카시어링 시장 같은 것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게 또한 강원도 시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모 업체인 경우에 뭐 카시어링 업체 1위라고 합니다만 불과 2, 3년 사이에 기존에 제공했던 차량 대수의 10배 이상을 증차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지역에서 보는 지역 관광의 가치보다 기업이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가능성 잠재력들이 더 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강원 관광의 관광 산업으로서의 어떤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자연관광에다 무엇을 더할 것인가. 저는 인문과 감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령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동해안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면서 한 500명쯤 잘 차려진 식탁에 앉아서 바닷가에서 모닝커피와 아침을 먹어볼 수 있는 체험. 그리고 뭐 대관령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양떼 목장에 가고 초원 위에서 먹는 어떤 브런치, 혹은 뭐 고원 위에서 먹는 석양을 바라보며 먹는 저녁.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음식 문화라고 하는 일상의 문화, 인문적 요소들과 기존의 어떤 자연들이 결합되는 어떤 새로운 컨텐츠들을 좀 개발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앞서 두 분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러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지역 내 주체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관광산업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DMO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역 관광 주체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고 공공의 역할들과 민간의 역할들이 잘 거버넌스 체계들을 이룸으로 인해서 지역관광 체계들이 잡혀가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누군가 공공 중심의 어떤 개발 논리가 더 우선되지 않느냐. 근데 실제 관광객들이 반응하는 것은 강릉에 있는 작은 맥주집일 수도 있는 거고요. 평창에 있는 오누이가 하는 10평도 채 안 되는 작은 빵집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이 관광 산업으로 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공공 시대를 떠나서 공공 개발의 시대를 떠나서 민간 활성화 차원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 태세와 기존의 자연과 인문을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 두 가지 숙제만 우리가 풀어낸다라고 하면 현재까지는 뭐 서울이 관광 1번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 관광이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관광 1번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번엔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들의 어떤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서울 춘천, 결국 이제 저희가 경춘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했었죠. 춘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목적지, 종착역이었다가 지금 이제 경유지로 전환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에서는 뭐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더욱 촉진이 돼서 수도권과 영동 지역의 허브 도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서울 춘천 고속도로로 인해서 그 강원도 북부의 관문 도시로서의 그 위상이 어느 정도는 좀 그 정착되었다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이 수도권으로의 빨대 효과가 지속적으로 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상당히 좀 둔화가 되어진다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은 그 수도권에서 그 이 양양권으로의 그 접근성이 1시간 30분 내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수요를 거꾸로 춘천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또 그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중부 내륙고속도로 아니면은 그 중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1시간권 내에 그 도시의 물류기지가 조성되어지고 또 공업 생산단지가 구축되어졌고 또 대학 교육시설이 조성이 되어졌는데 과연 지금의 그 춘천이 그 차별화된 기업도시라든지 생산도시라든지 아니면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이 충분히 그 확보가 되었냐. 그다음에 차별화된 춘천만의 그 관광 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은 레고랜드라든지 아니면 헬로키티 등 호수권 관광 개발 계획이 상당히 좀 침체화되어지고 있고 또 경춘선 폐철도 개발도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고요. 또 노스텔지아와 그 MT의 강촌이라든지 또 남이섬 인근 지역 개발도 상당히 좀 그 정체를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춘천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그 이런 심리적인 접근성의 대체가 과연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춘천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지만은 지금까지 과거의 행태와 발전 속도로 봤을 때 충분히 그 어떤 성공의 그 어떤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춘천의 강점은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이제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그 버스와 그다음에 전철, ITX, 자가용으로 이제 춘천까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그 춘천은 이제 허브의 도시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 거점의 역할을 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년 1월 달에 그 강원지사장 부임을 해서 그 이렇게 이제 상품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DMZ 평화관광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춘천역에서 그 화천의 칠성전망대, 비목권, 8호 산석길, 평화댐을 돌아오는 셔틀 관광인데요. 이것이 이제 접근성과 그 DMZ 접경 경제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결합한 그러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봄여행중에 출시했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단체로 40명씩 예약을 하고 아주 상당히 인기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주변 지역의 연계 상품을 만들어서 춘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끔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춘천에는 이제 다른 도시와 달리 아주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있습니다. 뭐 호수라든지 또 소양강, 또 스카이워크, 또 청평사, 그다음에 또 닭갈비 막국수 축제, 다양한 이런 그 콘텐츠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러한 다양한 관광 상품과 콘텐츠를 이제 알리는 노력, 그것이 이제 홍보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홍보 마케팅화해서 춘천을 많이 이제 오도록 하는 그런 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춘천의 이미지는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로맨틱 시티 춘천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와 연계된 다양한 상품을 또 만드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러한 그 소비자의 니즈, 관광객의 니즈에 맞는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육성한다면 고속도로가 생겼지만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오고 갈 때 춘천을 또 경유하고 또 체류하는 이런 상품으로 충분히 이제 발전 가능하고, 그래서 춘천이 명실상부한 그 도시의 관광지로서 상당히 이제 계속해서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네, 아마 사회자분의 질문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영동의 중간에 놓이게 된 춘천이 어떤 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물리적으로는 열렸다라고 봅니다. 또 어떤 허브를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 관광 허브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금방도 말씀 주신 것 같이 그 인접 지역이라든가 혹은 영동과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 지점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자체 단위, 행정 단위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쟁 구도를 소비자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을 가야지, 속초를 가야지, 뭐 양양을 가야지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의 어떤 매력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것이 양양이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 단위 때문에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리적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어떤 허브를 지향할 것인가, 그리고 관광 허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춘천의 관광 허브로서의 어떤 미션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춘천 안에서 풀 것인가, 춘천과 타 지자체들을 좀 연계하는 전략들을 구사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영동고속도로변 다니다 보면은 그 원주 근처까지 다 오게 되면 아마 우측으로 가면 제천 금방 갑니다, 뭐 이런 표지판이 크게 있는 거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심리적 거리감들을 좀 줄이기 위한 작업들이지만 거기 갔을 때 뭐가 있는지 상상할 수 없을 때 과연 핸들을 우측으로 꺾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춘천도. 그러니까 양양을 목적지로 하던, 춘천을 목적지로 해서 와서 양양을 가던 우리가 그 안에서의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예시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모두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을 통해서 지역의 위기와 기회가 모두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그 웹상에서는 인제 지역과 관련된 검색어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속도로 상에 위치한 명소라든지, 즉 이제 내린천 휴게소라든지 인제 터널에 대한 궁금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고속도로를 탄 그 인파가 인제 지역에 내려서게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는 그 인재가 입을 피해 규모 그리고 이를 극복할 방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그 인제 스피디움 자동차 경주장이죠, 그렇죠? 똑같은 도로 위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그 상당히 그 인접한 또 유사한 그런 그 관광 레저 스포츠가 다시 한번 재부각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국도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고속도를 이용하든지 그 시간에는 큰 어떤 그 차이는 없지만은 심리적으로 아마 그 많은 그 수요들이 인제 스피디움을 좀 찾고 여기에서 많은 이벤트에 실질적으로 그 참여해서 그 지금까지 그 개발이 더뎠었던 이 지역의 그 중요한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인제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 소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 전쟁 때 그 마릴린 monroe가 인제읍에서 사실은 공연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릴린 monroe 영화 예술 그 파크와 관련된 이런 비록 작지만은 국제적으로 많이 그 알려진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좀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그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통과하는 11km가 결국 백두대간의 가장 핵심 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두대간과 연계된 이 백두대간이 지금까지는 강릉 지역 또 태백 지역이 거의 대부분의 혜택을 받는데 이제 인제 지역도 백두대간으로부터 그 충분한 어떤 그 생산성을 좀 이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건강 미네랄 약수가 인제 주변 예를 들어서 가천 약수라든지 미천골 약수라든지 진동 약수, 개인 약수, 삼복 약수와 관련된 이런 약수와 관련된 이런 클러스터 건강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그 이 접근성 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어질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청정, 그 고원의 그 생태 구기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요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지만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지루하고 따분하고 식상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국도로 이렇게 이제 우회하는 현상도 있을 텐데 이러한 요소를 잘 활용해서 그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용의 교통이동 수단을 보면 자가용의 비중이 약 70%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광객들의 비중이 또 높고요. 그래서 국도로 이제 우회를 해서 인제 지역의 다양한 이제 매력을 맛보고 또 음식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뭐 생태 안보 또 여기 DMZ 접경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뭐 다양한 콘텐츠 상품들을 결합한 그 상품 개발을 통해서 그 기존의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그 관광객들, 내국인들 또 외국인들에게 그 인제 지역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가 33개가 있는데 이런 관광공사와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또 SNS가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관광 소비자들에게 열심히 홍보한다면 또 이러한 그 국도의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강원 각 지역이 받는 영향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관광이냐 아니면은 뭐 지역의 문화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지역의 인적 자원 뭐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이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역별로 좀 고민 지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명쾌한 것은 물리적 인프라가 바뀐다라고 해갖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어떤 디테일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전환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권이 됐든 관광 목적지가 됐든 아니면 어떤 그 지역의 문화가 됐든 간에 이제는 보여주기식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대에 이미 도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디테일함을 우리가 준비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실제 우리가 뭐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해서 오던 사람이 갑자기 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올 사람은 오겠다라는 거죠. 그 올 사람들을 확대하는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피게나 욜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써갖고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들에 대한 해석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향의 문제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설픈 뭐 서울 흉내내기라 그럴까요? 혹은 결핍으로부터 출발하는 관광 자원화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지역엔 뭐가 있는데 우린 그게 없잖아. 그걸 준비하자라고 하는 방식의 개발 논리는 이미 과거의 패러다임인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지역의 자산 혹은 지역의 가치로부터 출발하는 발전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로 전환돼야 되는 거고, 그것이 누구를 타겟으로 얼마나 밀도 있게 디테일하게 제공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치들을 나타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한 경쟁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38국도, 강원도 내에서도 38국도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영월이나 이쪽 위쪽 머리 위로 지나가는 도로 때문에 왜 우리 지역에 오던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고민들,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고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로 전환시켜내야 되는 것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저는 오히려 기회적인 요소가 더 많다라고 봅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또 올 12월이면 강릉까지 KTX가 연결되고 또 2025년인가요? 속초로 또 철도가 연결되고 뭐 이런 그 광역 교통망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건데요. 여기에 따른 좀 전략적이고 연차적인 좀 종합적인 대책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차제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준비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기회적인 요소, 또 지역의 작은 문화지만 이런 물리적 교통망들을 통해서 전국화될 수 있는 계기,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논의되던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서울 강릉 KTX,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확충이 될 수 있는 동서 고속화 철도까지 강원도 지역으로 그 여러 물적, 인적 어떤 이런 총량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SOC가 확충됨에 따라서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방문자 경제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비지터스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 기존 경제 주체에다가 방문자를 늘려서 기존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행의 수요의 증가를 그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독특한 거,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건데, 그래서 새롭고 차별화되고 독특한 것을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관광 산업의 최고 끝판왕, 최고 하이엔드는 사실 마이스 산업입니다. 전시, 회의, 컨벤션 산업입니다. 근데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이 관광 산업의 최종 목표라고 얘기하는 이 마이 산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했었는데, 하나는 이 전시 산업, 그다음에 컨벤션 관련된 대규모 그 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 동해안까지 그 연결시켜주는 접근망이었었는데, 일단 하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다음에 이 동해안에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그 기반으로 한 이 마이스 산업을 그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조금 더 보강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국내 그 최적의 1시간 반권 내에 있는 최고의 그 마이스 산업의 적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 광역교통망이 뚫렸을 때 1차적으로 반응하는 대상은 원래 그곳에 가고 싶었던 사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원래 나는 양양을 가고 싶었는데, 뭐 동해안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교통까지 더 좋아졌네, 더 가깝게 더 빨리 간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마음만 먹었었는데 못 가던 데를 가볼까라고 하는 수요가 1차적인 수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그 1차 수요의 차고 넘침이 아니라 그 수요들을 넘어서는 이제 신규 수요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물적 교류가 기존 수요들이 더 활성화되는 건 당연한 부분들일 거고요. 이 기존 수요들을 넘어서는 신규 수요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로 좀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됐을 때 비로소 이 어떤 교통 접근성들이 개선됨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되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가 주로 지금 바닷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교통망들이.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연결되는 교통망들인데, 이것을 또 남북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또 그 안에서 어떤 다양한 인문적 우리 이 강원도 도민들의 어떤 삶의 스타일들을 담아내서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마이스나 컨벤션 또는 뭐 어떤 모험 레포츠, 다양한 요소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 교통 활성화에 따른 신규 컨텐츠로 어떻게 담아내고 알려내느냐의 고민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물리적 광역 교통망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보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엔 지역의 작은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국화 혹은 세계화되는데 굉장한 한계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광역 물리적 교통망까지 갖춰준 두 개의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기회 요인을 가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작은 것에 주목해서 그것들이 물적 인적 교류 활성화에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전략도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과 더불어서 함께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시작된 광역 교통망 확충에 따른 어떤 효과 극대화 방안 또는 그 강원관광 위상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시령 옛길이라든지 또 배우령 옛길이라든지 아니면 대관령 옛길이라든지 비록 우리 잊혀진 그 과거의 옛길이고 지금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은 하지만 과거에 우리의 그 역사의 애환을 동서를 잇는 역사의 애환을 스토리텔링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이 언젠가 우리 그 카페나 레스토랑에도 이런 강원도의 동서를 연결하는 이런 옛길들이 하나의 번호판이 됐든지 하나의 장식이 됐든지 상품으로서 다시 재등장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이 터닝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이라는 이 이슈를 통해서 평화 관광을 만들어내고 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섬날에 갇혀 있는 우리 한반도가 이제 대륙 관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이제 명실상부한 남북 관광 시대가 남북 강원도 관광 시대 이걸 통해서 자유로운 이제 한반도 관광 시대가 열렸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물리적 의미만을 가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 있다라는 건 그 위에 이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길 주변엔 항상 장터가 열렸고 장터에선 축제가 벌어지고 그 축제를 통해서 많은 인문적 요소들 또 문화들이 교류되고 했던 것이 과거 역사일에 있었던 인류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강원도의 광역교통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화두를 던져주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광객들은 무엇을 교환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강원도 내에서 좀 진지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기가 뭐 기회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 교통망들로 인해서 기회를 잡은 것도 또 위기감을 느끼는 것도 공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뒤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다. 여기에 대한 대처와 고민들 지금부터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과 강원도 관광의 위상 제고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주신 전문가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원도의 주산업인 농업을 주제로 보다 심도 깊은 좌담을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